좀 한번 봐주세요. 시작하면 될까요? 아니면 11시 20분에 바로 시작을 할까요? 아니, 11시 20분이요? 11시 20분? 예, 예. 저희들은 성평등 민주주의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된다. 모든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성실하게 임해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5개의 단체가 모여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여성들이 현재에 있어서 페미니스트 의제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의 주체 자체가 여성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교체가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0, 30대 국회의원 2명에 불과한 현재에 있어서의 그 정치 불능 상태가 지금까지의 문제를 좀 더 교착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에 있어서는 2가지 의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4월 11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임시정부 수립이 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 낙색죄가 이제 헌법의 불합치 판결을 받고 이제 폐지의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금 이야기를 하자면 국회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은 남성 독점의 정치 권력이 낳은 정치 불능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님 안 오셔서 마이크 내렸거든요. 네. 그 대변인님 오시고 나서 진행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도 지루하신 분이 계속 얘기를 할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희가 시작을 모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국회에 있어서 여성 대표성의 확대 강화의 취지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국회는 17%의 여성 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17%의 여성 의원도 대부분 정당의 거대 양당의 당론에 소속이 되어 여성과 페미니스트 의제를 대표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변인님 오시고 나서 진행해 주시겠어요? 내려오셨다가? 그냥 서 있을까요? 그럼 아, 내려오셨다가 오시면 진행해 주세요. 예, 본격적으로는 나중에 오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아, 내려오셨다가 오시면 진행해 주세요. 대변인님 안 오셨거든요. 하겠습니다. 예,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폐지가 된 이후에 21대 국회의 구성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른미래당 원내총회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그 어느 정당보다도 앞서서 활동을 해왔었던 정당인데요. 공수처의 신설에 있어서 기소권의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장자연, 김학의, 권임선 사건의 문제가 과연 공수처의 기소권이 분리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재 여성 의제, 페미니스트 의제가 제대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다양한 구성원, 사회의 구성원이 대표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한 측면에 있어서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오늘 진행이 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부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데 의원님들이 결단을 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아주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을 맡고 계시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혜정 소장님의 발언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했을 때 총리의 대응으로 정치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사고를 넘어서 인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소수자가 내쫓기려는 순간에 그 사회가 사고를 수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 사회인지를 천명하는 계기로 바꾸어낸 그녀는 40대 여성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서 4.16 연대에서 발표한 처벌 대상자 1차 명단은 직접적인 공무 책임자 명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을 모시겠다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화면을 준비하고 가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가장 인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대권주자로 꼽혔지만 수행비서에게 담배, 반찬 리필, 안경 닦기, 여자 문제 함구, 심기 의전까지 받으며 지내오다가 지난 2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3년 6개월형을 받고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임한 청와대 홍보기획 행정관도 여성비하, 인종비하 발언과 출판 등의 전력으로 사퇴를 강력히 요구받았지만 해당 행정관 외에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여성 시민들은 오랫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좁은 선택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렇다. 정치는 권력의 사다리다. 인권과 성평등보다는 혐오나 폭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수월한 논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받아왔습니다. 권위주의와 의전 문화는 정치인이 앞장서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 개개인들이 견디라고 국회는 말할 수 있습니까? 안희정 사건에 대해서 15,000명 넘는 시민들이 탐원서에 서명을 해야 했고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행진하고 있어야 했으며 여자 학생들이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종교내 여성들이 불법 촬영 피해자들이 불안감에 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5, 60대 남성들, 고학력자, 이성애자, 비장애인 중심의 이런 콘크리트 권력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에 여성이, 청소년이, 장애인이, 비정규직이, 이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선거 개혁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면 선거제도부터 개혁하십시오. 폭력을 개인의 몫으로 전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권력을 여전히 유지하는 사회가 바뀌길 바란다면 그 정치, 그 선거 지금 문을 열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디지털 성폭력, 웹하드 카르텔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싸워오고 있는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대표님이신 이효린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활동하는 이효린이라고 합니다. 주요하게 클럽 버닝썬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남성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국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간간히 사고 팔던 클럽 버닝썬은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미끼로 호객행위를 해왔었고 여성을 상품으로 판매했었습니다. 거래당한 여성들은 약물 강간에도 불법 촬영에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판매될 상품에게 의사를 묻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상품 가치가 높은 물 좋은 여자 게스트는 무료로 입장시키면서 강간당할 여성들을 끊임없이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잘 거래될 수 있도록 여성을 약에 취하게 만들어 철저히 소비재로서 착취를 해왔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은 단돈 230만 원에 이 모든 행태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세상이 놀랄만한 끔찍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여성폭력 그 자체가 상품이 된 것은 우리에게 낯선 일은 아닙니다. 버닝썬에 이은 정준영 외에 수많은 남성 연예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계에 있던 거대한 남성 카르텔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 활동가로서 숨막히게 참담한 현장을 마주할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피해 경험자의 고통의 그늘에는 언제나 남성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몰래 찍고 몰래 유포해서 소비하며 즐기는 사람들,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여성을 통제하려고 하며 협박하는 사람들, 가해자가 나타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득달같이 찾아내려는 사람들, 가해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 그 꽃뱀몰이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 지겨운 패턴은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서 지금의 버닝썬이 되었고 정준영이 된 것입니다. 오로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수천 명의 남성들이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여성은 그 방 안에서 딸감으로 능욕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윤간하듯 한 여성의 사진에 수십 명의 남성들이 자신의 정액을 묻혀서 서로 인증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자신의 행위가 폭로될까봐 두려워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이 공공연한 비밀은 남성 현대 속에서 안전히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들은 디지털 성폭력이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나며 오랜 시간 여성들을 짓밟고 절대 권능을 군림하던 양진호가 구속되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성 착취 산업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해서 남성 카르텔과 강간 문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되는 여성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개정은 유의미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법의 한계는 존재하고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이 비동의 유포되어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었던 때에 자기 촬영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포섭해야 한다는 논의가 바로 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원들은 자기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다는 말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국회는 이 폭력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법률 개정을 논할 때 법제도 밖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는 방치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018년 이 세상을 바꾸고 싶던 수만 명의 외침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분노는 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싶은 간절함을 담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은 이 폭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고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국회는 책임에 통감하고 안이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남성 카르텔 해체를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법제도의 공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수많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문제적임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자행하는 이유는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은 별 문제 없으니까, 들키지 않으니까, 발각되어도 큰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폭력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을 착취해야만 유지되는 산업과 문화가 존재한다면 분쇄되어야 마땅합니다. 국회는 연달아 터지는 남성 카르텔에 의한 여성폭력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이미 시작되어버린 변화의 물살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둑을 부수고 물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착취되길 원하진 않고 있고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임적 태도를 버리고 변화를 수용한 새로운 국회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여성이 더 이상 거리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입법자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응답할 수 있도록 최근에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열심히 활동을 해왔었던 비례민주주의 연대 활동가이신 김현우 활동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비례민주주의 연대 김현우 활동가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은 처벌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성추행과 성폭력이 미투 혁명이라 불릴 만큼 여성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정치 엘리트라 불리는 정치 권력과 낮은 성인지의 재판부가 판결한 안희정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여성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승리, 정준영, 버닝썬 게이트를 보더라도 여성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를 이루는 정치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 그 어디에도 여성의 존엄한 인권은 존중되지 못했고 수많은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하지만 미투 이후에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 권력만큼은 여성의 아픔에 공감하며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 권력이 여성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잘못된 선거 제도가 만든 정치 권력 때문입니다. 지금의 선거 제도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의석 총 300석 중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지역구 1등 중심의 선거 제도는 거대 정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 정당은 과소대표됩니다. 또한 지역이 과잉대표됩니다. 거대 양당의 남성 중심의 정치는 여성 정치의 기회를 가로막고 정치로부터 여성 유권자들을 과소대표되게 하였습니다. 여성에게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21대 미투 법안에 조속히 통과되는 21대 국회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2020 총선 전 이제는 선거법과 정당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모든 뜻이, 다양한 뜻이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각 정당은 지역구 30% 이상 여성 공천 및 비례대표 의석, 여성 교우승분제 불이행 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2020년 4월 15일 우리는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 2020년 총선에서는 2016년에 벌어졌었던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등이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유한국당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자라고 하면 국민의 주권자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경악한 발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시는 장예정 활동가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장예정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등 중요한 법안들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헌재가 주로 해버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큰 기대 속에 시작한 20대 국회 지난 3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낙태죄, 헌재의 권고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버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어떻습니까? 정부와 시민들의 요구가 전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닙니다. 인권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각종 법안들, 수많은 미투 법안들 제대로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전부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의 기본 인권을 위하여 제대로 일하지 않은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국회에 여성이, 소수자가, 청년이 너무나 적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국민의 구성과 비슷한 구성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투 이후 지속적으로 외치는 목소리는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딜지언정 우리는 조금씩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국회에 가 닿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사회를 향하여 고발을 쏟아낼 때 국회는 분명 최선을 다하여 사회를 바꾸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미투 법안들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발의된 법안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120여 개의 단체가 연대하고 수만 명의 요구가 국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국회는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제도 하에서 구성될 21대 국회도 전혀 기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정말 민주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해찬 당대표 며칠 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240석을 얻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특정 정당이 240석을 얻는 그 국회 구성이 과연 민주적인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을 1년 앞두고 인권 시민단체들과 350여 명의 시민들은 다음 선거가 혐오의 장이 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모두가 평등한 선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현직의 의원들이, 그 이후에 구성된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발언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제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저희가 모인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기자회견문 낭독을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사무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된다. 모든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성실하게 임해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20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임시정부가 밝힌 남녀동권 이후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낙태죄 폐지는 국회에 몫이 되었다. 지난 66년간 낙태죄가 존속된 것은 사실 한국 정치의 불능이 그 원인이며 이를 방치한 국회의 책임이다. 20대 국회는 지금의 시대적 판결에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페미니스트는 지금 국회에 말한다. 국회를 구성하는 그 틀부터 바꾸는 것이 당신들의 역할이자 책임이어야 함을 말이다. 여성들이 거리에 나온 최근 몇 년의 시간은 이제는 여성들이 더 이상 차디찬 거리가 아닌 국회로 향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참여했던 불법 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문화, 예술, 정치, 교육, 그리고 체육계의 미투 운동,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을 도구화한 남성들의 강간 문화와 남성 카르텔을 드러낸 클럽 버닝썬 사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존재해왔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숨 바쁘게 뛰어다니며 외쳐왔던 여성들의 외침은 결국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였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이었다. 촛불혁명 이후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 투쟁과 정당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불완전하며 만족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여성을 포함해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고 100일의 시간 동안 좀 더 나은 21대 국회를 상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놓았을 때 주어진 100일의 시간 동안 국회와 정당들은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혁하고 경제력과 특정 학연, 지연, 혈연에 기초한 후보 공천이 아닌 성별과 세대, 직업, 장애 등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가 되고 대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50대 이상 특정 남성 집단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것이다. 국회는 여성들의 외침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고소득자이자 법조인, 정치인, 관료라는 특정 직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50대 이상의 남성이 독점한 정치가 2020년 총선 때에도 계속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현재의 낡은 정치판을 바꿔야 하며 이를 바꿀 책임은 20대 국회에 있다. 또한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 당략으로 접근할 때 정당과 국회는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20대 국회가 그동안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한국 정치를 혁신해주기를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하라. 2019년 4월 18일 페미니스트 정치의 자리를 놓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요. 이상입니다. 여성의 들끓는 목소리가 21대 국회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기사 작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